정원은 건양회가 끝난 그날 밤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 되뇌었다. 주영채.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에서 익명글 흔적이 발견된 것도, 건양회 날 직접 만든 음식이 쉰 맛이 난 것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획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된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영채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정원은 퍼즐이 맞춰지는 그 느낌을 똑똑히 인식했다. 억울함이 아니라,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쓴웃음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건양회가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정원은 영채를 조용히 불러냈다. 영채는 이미 상황을 예상한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별채 식탁 앞으로 걸어왔다. 정원이 일부러 꺼내둔 음식이 눈에 들어오자 영채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이걸 붙들고 계세요? 올케 언니, 좀 놓을 줄도 알아야죠. 정원은 그 말에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장난도 정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참기로 했어요. 그 말에는 싸움의 선언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영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엔 귀찮음이었고 그 다음엔 노골적인 비웃음, 마지막엔 그럼 해보자는 도전이 섞였다. 안 참으면 뭐 하게요? 때리기라도 할 거예요? 살림살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 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는 거. 정원이 대답을 찾기도 전에 영채는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정원의 손이 닿기도 전에 자기 뺨을 힘껏 내리쳤다. 짧고도 큰 소리가 건양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정원은 그 순간 말을 잃었다.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는 느낌. 영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가를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마치 온 집안이 자신을 때린 사람을 증오해줘야 한다는 듯 억울함과 공포를 한꺼번에 끌어올려 울부짖었다. 발소리가 위층과 복도에서 잇따라 들려왔고 가장 먼저 계단을 내려온 사람은 역시 한혜라였다. 한혜라는 똑바로 서 있는 정원과 뺨을 감싸 쥐고 울고 있는 영채를 번갈아 보았다. 수아야, 무슨 일이야? 영채는 혜라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엄마 올케 언니가 나가라고 소리 지르다가 제가 말대꾸했다고. 손까지. 문장은 완성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혜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익명글도 정원, 음식 소동도 정원, 이제는 우리 수아까지 때렸다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품에 안았다는 죄책감, 딸을 버린 엄마라는 비난을 언제든 들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살인자의 아내에서 재벌가 부회장이 되는 동안 쌓인 수십 겹의 방어 기제가 한꺼번에 끌어올랐다. 혜라는 나직하지만 칼처럼 날 선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 딸에게 이럴 수가 있어. 정원은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 딸. 그 단어가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혜라는 모를 것이었다. 하지만 정원은 그 감정을 감춘 채 짧게 대답했다. 저는 손 안 댔어요. 혜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영채의 눈물과 자신의 죄책감이 합쳐져 진실을 가릴 만큼 짙은 안개를 만들고 있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혜라는 선언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 꼴 보기 싫어. 건양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은 곧 추방 선고나 다름없었다. 정원은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숨을 골랐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람, 정말 저일까요? 아니면 남의 딸인 척하면서 이 집 딸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 말은 영채를 향한 것이었고 동시에 혜라를 향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혜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을 심판해? 익명글로 날 찢어놓고 회장님까지 흔들어 놓고 이제 내 딸까지 건드리겠다고. 정원과 혜라의 감정은 이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린 상태였다. 혜라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이미 시어머니의 훈계가 아니라 상대방 인생을 끝내버리겠다는 독한 저주에 가까웠다.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 가지 확신만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해. 정원이 사람들 앞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가장 먼저 몸이 반응한 사람은 진세훈이었다. 세훈은 어릴 적부터 한혜라를 누구보다 존경해왔다. 재벌가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온 어머니의 삶을 성공이라고 믿으려 애써왔다. 하지만 오늘 자신의 아내를 남들 앞에서 내쫓으려는 헤라의 모습을 보며 세훈은 그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처절한 배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세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에는 분명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영채가 뭘 잘못했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쫓을 필요는 없잖아요. 헤라는 아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너까지 왜 이래? 내 아내가 나를 익명으로 고발한 거야. 내 아버지까지 우습게 만든 거라고. 그 말에 세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실 하나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결국 세훈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신분 세탁한 거 맞잖아요. 정원도 영채도 순간 숨을 멈췄다. 헤라가 죽어도 드러내기 싫어하던 단어가 아들의 입에서 공기처럼 가볍게 튀어나왔다. 살인자 아내에서 부회장 된 거, 딸 버리고 재혼한 거 모두 사실이잖아요. 영채가 없는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세훈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무기를 내던지고 있었다. 아내를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헤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진태석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세훈은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 이후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는 절대로 다시 메워지지 않을 벽이 생겼다는 것을. 하지만 그 벽이 오히려 세훈에게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내 아내를 끝까지 지키려면 건양은 결국 내가 가져야 한다. 자신의 여자만을 지키려는 아버지, 진실을 덮어버린 새 어머니. 그 사이에서 세훈은 처음으로 권력을 욕망하기 시작했다. 주하늘은 계단 아래에서 모든 상황을 한눈에 봤다. 정원이 모두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세훈은 어머니와 대립각을 세우며 흔들리고 있었고 영채는 헤라 품에 안겨 마치 피해자인 척 울고 있었다. 하늘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 정원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런 취급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정원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다. 정말 이 집에서 무너져 죽을 거예요? 정원은 그 말에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속에서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저는요, 이 집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고 나갈 거예요. 하늘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정원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각자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에겐 한 남자의 보호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겐 또 다른 남자의 위협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겐 분명한 틈으로 보였다. 그 틈을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역시 주영채였다. 영채는 세훈에게 다가가 마치 걱정하는 동생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따라가 보세요. 세훈은 고개를 돌렸다. 뭐? 오빠, 새언니한테 뒤통수 맞기 싫으면 저 둘 제대로 지켜봐야죠. 주 대표님 눈빛 못 봤어요? 영채의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독이었다. 그 독은 불안과 질투를 자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독이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두 사람이잖아요. 뭐가 안 될 이유 있어요? 세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하늘은 형 같고 형 이상으로 의지하던 사람. 세훈은 한 번도 하늘과 정원을 같은 그림 안에 넣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방금 전 하늘이 정원의 손목을 잡고 집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은 분명히 사업 파트너의 동선이 아니었다.
영채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설마 하늘이 내 아내를. 세훈의 가슴에서 비명이 치솟는 듯한 분노가 올라왔다.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그리고 건양의 후계자 자리 후보로서 절대로 넘길 수 없는 선이 하나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대문 밖에서는 하늘이 정원을 향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정원은 그 질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왜 혼자 다 맞고 혼자 다 견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하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절한 호소와 감추지 못한 사랑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늘은 결국 참아온 마음을 터뜨렸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해줄게. 건양이고 뭐고 다 버려도 돼. 너 여자야. 나한테. 시간이 멈춘 듯 했지만 정원은 그 말이 단지 고백이 아니라 선택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한쪽에는 버려졌던 딸로서의 자신,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온 자신, 출생의 비밀을 안고 싸우는 자신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하늘을 따라 이 집을 떠나 그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다. 하늘이 진심을 말하는 순간 정원은 분명히 흔들렸다. 복수도 건양도 영채도 헤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에게로 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한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러나 정원은 그 감정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하늘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 진세훈이었다. 세훈은 우연처럼, 그러나 어쩌면 필연처럼 그 말을 듣는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과 영채를 가족 같은 사이라고만 믿어온 세훈에게 이 장면은 그 믿음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칼날이 되었다. 세훈의 머릿속에서 수아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되살아났다. 오빠, 주 대표님. 옛날부터 새언니 보는 눈빛 이상했잖아요. 그 경고가 이제야 제 모양을 찾아가고 있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형 같은 사람,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존재. 그 주하늘이 자신의 아내를 향해 절대로 내줄 수 없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세훈의 가슴속에서 태석에게서 물려받지 않았다고 믿었던 폭력적인 충동이 꿈틀거렸다. 내 아내를 주하늘이 탐냈다고. 한편 난숙은 하네라의 분노 섞인 전화를 받으며 묘하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지금 건양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렵게 연결된 영채와의 통화에서 영채는 오늘 자신이 만든 판이 정원을 어떻게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흥분 섞인 목소리로 모두 쏟아냈다. 하늘과 세훈 사이에 어떤 균열을 심었는지까지 그 말을 들으며 난숙은 오랜만에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공난숙 딸답네. 그 한마디에는 자부심과 욕망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난숙에게는 두 개의 큰 판이 있었다. 정원을 이용해 건양을 접수하는 방법. 정원이 진짜 차수아라는 진실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는 것. 수아가 된 영채를 통해 건양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성공하든 상관없었다. 건양을 손에 넣는 사람이 이 전쟁의 승자가 될 테니까. 기왕이면 그 승자가 자신이 낳은 딸 주영채였으면 하는 마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모성의 어두운 그림자였다. 오늘 정원을 집 밖으로 몰아낸 딸이 난숙에게는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영채는 엄마의 폭풍 같은 칭찬을 들으며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역시 난 주영채보다 진수아가 더 잘 어울려. 진짜 수아의 자리, 진짜 건양의 권력, 진짜 헤라의 사랑. 그 모든 걸 자신이 이미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영채는 오늘의 승리를 한 번 더 곱씹었다. 이제 이 집에서 세훈 오빠랑 세미만 내치면 돼. 그러면 진짜 완벽해져. 그러나 영채는 아직 몰랐다. 오늘 자신이 마셔버린 이 달콤한 승리가 곧 가장 큰 파국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간 공 셰프는 다른 누구와도 다른 눈빛으로 오늘 하루를 떠올리고 있었다. 곧 들이닥칠 검은 그림자가 또렷하게 보였다. 공난숙의 딸 주영채. 공 셰프에게 영채는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위태롭고 자기 힘을 과신하고 그 쾌감에 취해 있는 사람. 공 셰프는 문득 예전에 난숙에게 던졌던 경고를 떠올렸다. 사람 운명 가지고 장난치다 보면 언젠가 그 판도는 피로 치르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 기운이 공 셰프의 가슴을 서늘하게 짓눌렀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 정원이든 영채든 해라든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공 셰프의 눈엔 이미 누군가의 발밑에 깊고 검은 구덩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선명했다. 오늘을 승리라고 부르며 웃고 있는 영채가 실은 그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가장 위험하게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만 모르고 있었다. 거짓과 욕망, 복수와 사랑, 출생의 비밀과 신분 세탁,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고발과 비난까지. 건양가는 지금 한 번의 사고 혹은 한 사람의 배신만으로도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과연 다음 이야기에서 세훈은 하늘과 정원을 향한 의심을 어디까지 키울지, 정원은 하늘의 고백 앞에서 끝까지 복수를 선택할지, 영채는 자신이 만든 판이 진짜 후폭풍을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공난숙은 어떤 쪽에 먼저 칼을 꽂을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너 여자야, 나한테라고 선언해버린 하늘의 한마디가 건양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는 것뿐이다.